법원이 남해화학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수산단 기업 최초로 직고용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학생 여름방학 행정인턴 공고를 게시한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대학생을 자격 조건으로 내건 게 학력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지만 경기도 권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봤더니 고령층은 늘었는데 출생아 수는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진도 해역에서는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어 항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법원이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인 남해화학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남해화학은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포스코가 광양과 포항에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관련 설명회에서 포스코가 근로자 처우 개선과 기존 협력사 거래 유지, 지역 소상공인 상생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포스코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소상공인 대책, 사회공헌 활동 승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8일 낮 12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섬진강 휴게소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소방은 정차하고 있던 고속버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 진화 작업을 벌여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으며 다행히 이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행정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이 같은 행정인턴 모집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게시된 여수시 행정인턴 모집 공고입니다. 각각 170여 명을 선발하는데 여수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자격 조건으로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 인근 다른 지자체의 행정인턴 모집 공고를 살펴보니 여수시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기존 대학생으로 제한했던 지원 자격을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서 행정인턴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여전히 대학생만을 고집하는 상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청년 인턴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청년 실업 대책이면서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이 가능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청년이라고 말했지만은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학력의 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안 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여수시는 내년 모집부터 학력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을 정하는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겁니다.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의원 입법화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청년 인턴.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려면 지자체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요즘 전남 진도 해역에서는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봄에는 주로 알을 품고 있는 암꽃게가 제철인데요. 어장 인근에 위치한 항구도 속이 꽉 찬 꽃게처럼 덩달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게를 담은 운반선이 항구로 향합니다. 어창에서 끌어올린 상자마다 큼직한 꽃게들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어선들이 이른 새벽부터 진도 인근 해역에서 잡아올린 꽃게들입니다. 갓 잡은 꽃게들은 위판장으로 분주하게 옮겨진 뒤 경매 과정을 거쳐 시중에 팔려나갑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주로 봄철에 잡힌 건 암꽃게가 많아 알과 살이 꽉 찬 게 특징입니다. 진도 꽃게는 통발로 잡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알과 살이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봄꽃게가 제철을 맞은 진도 앞바다는 매일 30여 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금어기를 앞두고 바짝 고비를 당기고 있습니다. 어선 한 척당 많게는 300kg까지 하루 평균 3톤 규모의 위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거래되는 경매 가격은 꽃게 1kg당 35,000원 선. 3월부터 최근까지 500톤가량 팔려나갔는데 금액으로 치면 약 14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15도 안팎으로 적정 온도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140톤가량 늘었고 전망도 밝습니다. 자, 지금 현재 30여 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 21일 금어기까지 한 100톤 정도 조업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입판액을 더 낼 것 같습니다. 껍데기가 상대적으로 얇아 찜이나 탕은 물론 간장게장이나 무쳐 먹기에 알맞은 진도 꽃게.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이달 6월에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양평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그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두 연령층이 모두 의료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동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모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지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0.03명. 그런데 아동 1명당 인프라 예산을 똑같이 투자를 하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돌봄센터나 어린이회관처럼 보육 기반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미 17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제라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특색 있는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8일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무안군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선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초청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오는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 이전이 아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항 이전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전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갯벌의 가치를 알고 즐기는 무안 황토갯벌 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무안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황토갯벌 1세제곱미터의 가치를 주제로 무안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갯벌 가치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와 함께하는 황토갯벌 토크쇼를 비롯해 걷기운동본부 박동창 박사의 맨발 걷기 등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됐습니다. 무안갯벌은 전국 최초 갯벌 습지 보호지역 1호 람사르 습지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3년부터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해남군 포레스트 수목원 일대에서 2023 땅끝 해남 수국축제가 열립니다. 수국축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포레스트 수목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2,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250종에 달하는 수국 9,000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연속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안심관광지에 선정된 곳으로 다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면서 가꾸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행정통합을 할 경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8일 목포대 목포캠퍼스에서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행정통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개요와 현황 검토,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를 공유한 뒤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목포와 신안은 앞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분석을 거쳐 공동 목표를 세우고 상생과제를 발굴해 주민 설명회를 가진 뒤 오는 12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원도심 르네상스 공약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찾았습니다. 노 시장은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프로젝트 도시공간을 찾아 아스팔트 도로 위 광장 문화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블록은 가로 세로 400m 길이에 5,6천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슈퍼블록 구역에는 주민과 상인을 제외하고 차량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